제가 일단 느끼기에는 첫 번째, 신축 시장은 아예 끝났다라고 봅니다. 임대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에도 임대를 못 맞춘 건물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축을 계획하신다면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빌딩 여신 이유라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딩 사령관 황재호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빌딩 학계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 올해 전망하기 앞서서 2024년 빌딩 시장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황재호 팀장님이 원빌딩에서 확인된 거래 계약들을 숫자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해요. 한번 월별로 쭉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보면 1월, 2월 74, 65건, 그리고 3월부터 142건, 4월 100건. 2024년은 빌딩 시장이 사실 호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한 달에 100건 거래면 일주일에 25건인 거고 하루에 3건 이상 거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2024년 리뷰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루하실 수 있는데 2024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를 복습을 하셔야지 2025년 전망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중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황재호 빌딩 사령관님 한번 월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 2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각기였습니다. 특히 선행시장인 엔비디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의 선도주입니다. 현재는 $140이지만 연초에는 $48 수준으로 굉장히 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선도주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후행 지수인 건물 시장도 굉장히 냉각기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에 새로운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5,300만 원 수준에서 2월에 8,100만 원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빌딩 시장의 실적으로 2월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선행 지수가 3월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3월에는 65건밖에 안 됐던 2월 실적이 1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8 수준이었던 주가가 $95로 상승했습니다. 제일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도산공원 블럭의 평당 2.9억에 젠틀몬스터가 매입을 했습니다. 도산공원은 굉장히 빌딩 시장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파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시세의 선행지수는 반포 원베일리인데 빌딩 시장에 어떻게 시세가 돌아갈지 제일 대장주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도산공원 블럭입니다. 그곳에서 3월에 평당 2.9억에 찍혔습니다. 2.9억의 실거래를 바탕으로 2024년이 쫙 펼쳐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4월을 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192석의 압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 좋았던 분위기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100건이라는 실적이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숫자인데 142건에서 잠시 주춤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에는 별 이슈가 없었지만 다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140건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6월은 의외로 냉각기라고 볼 수 있는데 3, 4, 5월 좋았던 분위기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오히려 $135까지 선행지수가 올랐고 특히 아파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반포 불장 사태가 6월,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34억에 거래가 됐던 게 38억으로 거래가 됐고 가장 대장인 원베일리가 42억 5천만 원에서 46억 5천만 원으로 단 한 달 만에 껑충껑충 뛰어서 반포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전화가 빗발치게 났는데 아파트는 선행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빌딩 시장으로 이어졌는데요. 7월, 8월 엄청난 과열이 이루어졌습니다. 70여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1, 2월에 대비해서 무려 170건, 150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는 7월, 8월 여름휴가 기간인데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저조차도 여름휴가 반납하고 회사에 돌아와서 계약을 썼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거래가 도산공원 평당 3억입니다. 아까 2억 9천이나 3억이나 별반 차이 없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심리적인 저항선이 엄청납니다. 평당 3억을 뚫었다는 건 엄청난 상징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부촌인 나인원 한남에서 200억이라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집 한 채에 200억이라는 것은 또 엄청난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숫자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은 박살이 났지만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87,000원으로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선행지수가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던 시기였습니다. 8월에도 그 시기가 이어졌고 가장 유명한 아파트계의 신고가가 이루어졌는데 원베일리가 국민평형이 60억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신고가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정부의 오른팔이었던 금강원장 이복현 원장님께서 굉장히 은행에 푸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보도자료로
전체적으로 내신 것은 아니고 은행별로 가계대출이 워낙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대책을 이루어져라 하고 압박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아파트 및 빌딩 시장이 살짝 보합기에 이르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뒤질세라 젠틀몬스터에서 또 일을 냈습니다. 평당 3억 5천이라는 부산공원에 새로운 거래를 했고, 그와 동시에 미국 금리가 무려 0.5% 빅컷을 냈습니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기존에 금리가 상승했었던 방향성을 바꾸는 피벗이 이루어진 게 바로 9월입니다. 당연히 10월은 과열되었습니다. 149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가 8만 전자였는데 5만 전자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걱정되겠죠. 대한민국의 대장주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을 줘야겠죠. 한국은행도 미국 따라 금리를 낮췄습니다. 11월은 과열기입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어떤 일을 할지 예상을 못합니다. 트럼프가 지지했던 테슬라, 비트코인 두 개 테마주가 급등하게 되었고, 이는 선행지수로 이루어져서 좋은 시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0.25% 낮추고 한국은행도 예상과 다르게 깜짝 인하를 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시장이 탄탄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되었습니다. 계엄령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보수 정당이 정권을 넘겨주게 될 수 있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빠진 겁니다. 저는 12월이 박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38건이라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는 기존의 3월부터 이어지던 좋은 거시경제적인 세계적인 경제의 바탕이 모멘텀을 이루어서 이런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1위로서 기존의 형량 집행유예 1심을 뚫고 먼저 탄핵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25년 전망을 보겠습니다.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최종심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뚫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여당 후보들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지지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불확실성에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은행의 대출 여부를 관찰을 해야 되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인하가 될지, 그리고 차기 정부로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가 세율을 강화할지, 다주택자를 얼마나 규제할지, 대출을 유지할지를 봐야 됩니다. 세율이라는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율은 대통령이 함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하고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위기고, 12월에 빌딩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는 분은 이 엄청난 불확실성을 뚫고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디스카운트를 많이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12월에 거래됐던 138건의 거래는 시세대로 거래됐다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시세보다 디스카운트된 급매성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의 키워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트럼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율의 관세 그리고 보호 무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의 현금 유동성을 미국이 독점하고 흡수를 하고, 이는 환율로 연결이 돼서 고환율이 됩니다. 즉 한국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가 약화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흐르는 유동성이 낮아지고 내수 경기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를 해보자면 빌딩 아파트 투자 심리는 2025년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 감소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140건 이상의 거래량이 이제는 조금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결국에는 12월에 이루어졌던 것 같이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 똘똘한 강남, 성수동, 마포, 연남동, 홍대, 한남동 같은 누가 봐도 똘똘한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관심 없는 지역, 흔히 말하는 노도강 금관구 혹은 수도권 거래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시세보다도 낮게 내놨는데도 관심을 안 갖고 급급매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내려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급지들은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아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25년은 금매 시장, 양극화 시장, 그리고 거래가 줄어드는 시장이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사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데스크 같아.
네, 저희 황재호 팀장이 정리한 2024년 빌딩 시장 스마트하지 않은가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빌딩 시장 이야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의 키워드는 저는 불확실성을 단연 뽑고 싶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위치 매물들을 정말 좋은 가격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2025년도 빌딩 투자를 계획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있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빌딩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망을 좀 더 해볼까요, 한번? 제가 일단 느끼기에는 첫 번째, 신축 시장은 아예 끝났다라고 봅니다. 25년은 사실 신축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고환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에도 임대를 못 맞춘 건물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향후 신축을 계획해서 본인이 컨텐츠가 없다면 계속 공칠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신축을 계획하신다면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이촌 르엘 리모델링 사태 중단되고 임사비 다시 합의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정확히 평당 853만 원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리모델링 850만 원.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옵션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겠지만 전혀 수지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 대표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신축 계획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똘똘한 건물 한 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임대가 맞춰진 건물은 정말 귀한 건물이에요. 임대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개별 임대로 특히 층층마다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도록 똘똘한 임차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황재호 팀장 또는 저한테 연락 주세요. 편하게 저희의 의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